141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이걸 보실게요. 자, 우리 공법은 참 양이 많다 그죠? 양이 많고 또 출제되는 범위가 넓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넓기 때문에 우리는 몇 점만 받으면 돼?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60점만 받으면 돼. 그래서 일단 3, 4월도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월 달에 또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기출 문제를 또 가지고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60점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60점 못 받을 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40문제 중에 20문제만 내가 알고 맞추면 된다니까. 나머지 20개는 같은 거로 쫙 찍어 그냥.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은 시간이 남아야 돼요. 시간이 짜쳐야 돼. 시간이 남아야 돼. 완전히 모르는 거 찍을 거 아니야. 모르는 걸 찍는데 대부분 다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모의고사 봐봐. 40문제 중에 한 34문제는 몰라요. 그럼 다 찍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찍고 그냥 한 10분 만에 찍고 그냥 뭐 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혼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절대로 연구한다고 답 안 나와. 그래서 어차피 안 배운 것은요 무조건 찍어야 돼.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럼 이제 1년 동안 공부해서 20문제만 내가 알고 맞추면 돼요. 나머지 찍고 그럼 60점 나와. 60점 나온다고. 그러면 합격하는 거지. 그 20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20문제를 못 맞췄다는 건 아예 공부를 5월달부터 했다는 거야.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는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고 이제는 이제 두 가지 남았죠. 개발행위가 파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이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두 가지. 요 두 개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서 요 두 개는 역시 요 두 개도 난개발 막는 게 목적인데 난개발 중에 얘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하고 관계 있는 거야. 기반시설. 아시겠죠? 기반시설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동네는 자 개발행위를 안 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네 뭐하네 할 이유가 없죠. 개발행위를 한다는 거야. 하는데 어떤 동네는 그 기반시설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어떤 동네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 거야. 곤란한 지역은 큰 건물을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까.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동네는 기반시설을 건물 짓는 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거야. 부담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걸 막자 하는 게 요 기반시설 연동기 아닙니까?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의 밀도를 관리한단 말은 건축물의 규모를 큰 걸 못 짓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니까 곤란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건 이미 개발이 된 동네예요? 아직 개발이 안 된 동네예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동네. 여기서 어떤 건물 짓는다고 도로를 더 넓힐 수 없잖아. 상하수도 용량을 늘릴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여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큰 건물을 허가 안 해주겠다. 그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직 지정되었다는 선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제도입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얘가 지정되면요 큰일 나요. 건물 규모가 10층짜리고 5층으로 줄어든다니까. 읽어봅니다. 자, 물론 관청은 전부 누구만 나와야 돼? 덕광, 시장, 군수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동네니까 어디가 대상이다? 주상공, 여기는 아무것도 몰라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적이 대상이다라는 것은 알아야 돼. 그럼 아까 주상공이 절대로 안 되고 녹간농자에서만 지정하는 구역이 있었지요. 그게 무슨 구역이야?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성장관리계획구역.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간농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반대로 주상공.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뭐한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도 설치만 가능하면 상관없죠.
맨 끝에 뭐 밑줄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다 곤란하다. 그 두 가지 기억하는 거죠. 주상공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다 곤란하다 이러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개만 기억하면 뭘 기억하자? 주상공. 기준 나오죠. 기준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죠. 국장이 정한다. 근데 뭐 그 기준이 박스 안에 있는데 우리 시험 한두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넘겨봅니다. 우리 그 기준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경계 밑줄 긋고 경계 동그라미 이건 우리 공법의 공식이기 때문에 읽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공법에 뭔가 존을 정하죠. 구역을 정하고 할 때 그때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주거지역 정했는데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내 땅이 그럼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했다. 그럼 내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라지잖아. 근데 들어간지 안 들어가는지가 애매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건물을 10층짜리를 5층까지밖에 못 짓도록 한다니까. 그잖아요. 그럼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요해 안 해? 무지 중요하지. 그래서 경계는 도로로 나누든지 하천으로 나누든지 이런 거 있죠. 분명하게 구분되는 뭔가로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라. 이해가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는 거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3번 보세요. 용적률의 강화 범위.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결론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축물의 규모를 강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규모를 제한하는 거죠.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이 뭡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하는 거예요? 완화 강화. 강화시켜야 건물이 작아지지.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는 법에서는 요거나 요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대통령령에서는 뭐만 강화시켰어? 뭐만 강화시켰어? 용적률만. 해당 용도 지역에 우리 용도 지역별 용적률 외웠죠? 그 용적률에 50%까지 강화시켰잖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강화시킬 거 아니에요? 구역에서는. 그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 50% 범위 안에서 강화를 시키죠. 강화를 시키는데 기반시설의 밑줄, 기반시설의 뭐 부족 정도를 감안해라 이런 얘기죠. 이해갑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강화하잖아. 그럼 40% 강화할 수도 있고 30% 강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강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라고. 왜 이걸 강화시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를 할 때는 기반시설이 부족 정도를 얼마나 부족하냐 감안해서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밑줄 주기적으로 검토하죠. 주기적 동그라미 쳐요. 주기적. 자, 용도지역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등 밑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무슨 말이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서 건폐를 강화시켰죠. 예를 들어 40%를 강화시켰다고 해볼까? 한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검토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네? 더 강화시켜야지. 강화. 상황이 좋아졌네? 그럼 뭐 시켜줘? 완화시켜. 이제는 기반시설이 전혀 문제가 없네? 이러면은 구역 자체를 뭐 시켜? 이런 말이에요. 이런 필요한 조치 하라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 두 번 다시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물어봤어.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 OX 즉시 검토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든지 완화하든지 구역을 해제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라. OX 뭐가 틀렸어요? 즉시가 틀렸어? 그럼 즉시 뺄까?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해라. OX.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놓고 봐도 답 못 찾는다니까. 책을 놓고 봐도 답 못 찾는다고. 근데 혼자 문제 풀어도 되겠냐고. 이게 틀린 거야. 적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적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틀리지 어디 틀렸겠어.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검토합니까? 주기적으로 검토합니까? 기반시설 변화가 있든 없든 주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거야. 문제 더럽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주기적인데 이게 변화가 있는 경우 검토하기 틀렸다고 생각이 들지. 못 찾아.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을 우리가 막 일일이 해부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몇 점만 받자? 60점만 받자. 욕심내지 말고. 자, 어릴 때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하셔서 대상 공부했죠? 어디서 지정해? 주상공에서. 기준도 공부했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서 뭐 봐야 돼? 절차. 구역에는 대상과 절차 아닙니까? 자, 쫀 지정할 때 필수 절차 뭐? 심의. 그리고 고시 공고하는 거잖아. 이게 공식이야. 자, 누가 지정하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하니까 어디에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 우리 시험 뭐라 물어봤을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래서 이쪽 편은 전부 특광시장 군수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X, 국장이 X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특광시장 군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에만 밑줄 그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 1번에 심의, 2번에 뭐? 고시. 그렇게 하면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페이지. 지정고시 효과가 뭔가요? 효과가 뭐예요? 검별 용역률을 강화하는 거지. 강화하는데 대통령령에는 뭐만 강화시키더라? 괄호 안에 해당 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 얼마?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 그럼 50%는 숫자가 나오면 검별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50%는 대통령에서 강화하는 건데 대통령은 검별 강화 안 한다고. 용적률만 강화한다고. 그런데 50%안 나오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검표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지정한다. OX. 맞지? 검표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그게 법조문이라고. 그런데 대통령에서는 용적률만 강화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는 말이죠. 부담시킨다는 말은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가능하니까 부담시키지.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는 정반대죠. 그래서 이 두 구역은 서로 중첩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 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역시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학습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상과 절차지. 구역이니까.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크게 동글뱅이 3개를 공부할 거야. 첫 번째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공부할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공부합니다. 구역에서는 우리 학습 목표가 뭐라고? 대상과 절차예요.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구역이 지정되니까 아까 뭐 했어? 검편율과 용적률을 강화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되죠. 부담시키려면요. 주묵국어식으로 부담시키면 안 돼요. 자, 우리 영진고시학원에서 봄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봄 소풍 가려면 돈이 들지? 뭐가 필요해요? 응? 소풍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도시락 싸야지, 도시락. 사이다도 싸야 되고, 계란도 삶아야 되고, 소풍 가려면. 응? 그러니까 뭐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 거 아니야? 맥주도 있어야 되고, 소주도 있어야 되고, 막걸리도 있어야 되고, 준비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돈을 거두는 거야. 주묵고기식으로. 돈 좀 있어 보이는데 5만 원 내. 만 원 내. 10만 원 내. 이렇게 거두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뭐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부터 계획을 짜야 되는 거야.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어디 계획 짜니까 한 500만 원이 들 것 같아. 응? 그러면 뭐가 얼마만큼 필요하다 하고 계획을 짜. 그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짜는 거야.
도로 몇 미터 도로가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있죠. 그럼 땅값도 필요하고 공사비도 필요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설치계획을 이거 수립한 설치계획을 그 설치계획이 뭐요? 어떤 기반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정하는 거잖아. 설치계획이 나와야 돼. 이 계획이 1년에 나와야 돼. 안 나오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설치계획이 나와야 돼. 그러면 뭐가 얼마만큼 필요한지가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설치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을 건물을 짓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야. 부담을 시키는 거야. 그 부담시키는 돈을 뭐라고 그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설치 비용. 그래서 우리는 요 세 파트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세 파트를 공부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보세요. 그 지정권자는 특광시장군수 이제 보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이렇게 돼 있네. 특광시장군수는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 괄호 묶으세요.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 거기 밑에 박스죠. 거기다 적으세요. 법령 이렇게 죠. 법령. 그러니까 법에서 법령에 정해놓은 거죠. 법령에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밑줄 지정하여야 한다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개발행위가 집중 괄호 묶으세요. 특광시장군수가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그러면 다음 은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괄호 묶으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게 뭔가요? 법령이 없단 말이죠. 법령에 없어도 144페이지를 봐야 있는데 144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이 말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인지 진짜 못 알아듣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기초과정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 공부하고 오라니까. 다음부터는 꼭 공부하고 와야 돼. 다음 주부터. 안 오면은 공법이 자꾸 힘들어져. 자꾸 어긋나.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우리 국토계획법에 신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다고. 거기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걸 거뒀어요. 누구한테 거뒀느냐? 전국의 모든 토지에 관해서 일정 규모 초과하는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무조건 돈 내라고 해. 돈 내놔.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건축 경기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이 뭘 만든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과거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거두던 돈을 이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동네에서만 돈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잖아. 구역 지정 안 되면. 그래서 우리 법령에 정한 지역은 반드시 이 동네는 틀림없이 뭐가 되니까 개발이 되니까 이 동네는 무조건 구역 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한마디로 그 동네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부담시키지. 개발이 안 되면 뭐 부담을 시켜.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법령이 정한 동네는 이 동네는 당연히 반드시 개발되는 동네니까 의무적으로 구역으로 지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법령이 없어도 특광시장 군수 네가 판단할 때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면 네가 재량적으로 지정해도 된다 이 말이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되고 우리 시험은 이 법령에 어떤 지역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나 이걸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법령에 정한 지역은 한마디로 어떤 지역이다? 개발되는 지역이지. 개발되는 지역. 그 개발되는 지역 법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법률에서 두 가지를 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서 두 가지를 정하고 있었잖아요.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괄호로 묶었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다음 밑줄 걷죠. 행위자니 뭐가 돼야 돼? 완화 해제. 완화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두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괄호로 묶었죠.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 요걸 괄호로 묶어야 돼. 그 다음 밑줄 행위자니 뭐가 됐어? 완화 동그라미. 자, 결론적으로 우리 국토계획 법률 국회에서는 행위자니 뭐가 되면 완화되거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행위자니 뭐가 되면 완화가 되면 이 동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동네는 의무적으로 뭐 해라? 지정해라. 근데 1번은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법이 바뀌어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는 얘기고 2번은 왜 행위제한이 완화됐어? 용도, 지역 등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용도, 지역 등이. 용도, 지역은 우리가 이미 국계법에도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부하셨잖아. 이런 것들이 변경됐죠. 해제됐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잖아. 그러면 용도구역, 개도시가 해제되면 개발될 수 있잖아요. 행위제한이 완화되지. 그럼 지정해라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3번 디귿이죠. 디귿의 박스 안에 A, B 요 두 개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박스 안에 A 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가로 묶었죠.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가로로 묶었죠. 또 가로로 묶었죠.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자, 전년도 밑줄, 전전년도 밑줄. 자,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증가를 했다.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전년도 건수와 전전년도 건수를 비교했더니 20% 이상 증가한 거예요. 전년도가.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거 맞죠? 지정해라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20%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여기는 해당 지역을 괄호로 묶었죠. 해당 지역을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거기부터 가로로 묶었죠. 그 지역에 속하는 밑에 특광시군 전부를 가로로 묶어야죠. 특광시군 역시 밑줄 전년도죠. 전년도 인구 증가율. 자, 여기는 뭐와 뭐를 비교했어? 둘 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인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 전체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이 월배 동네하고 대구시 전체를 비교한 거야. 전년도 인구 증가율을. 그랬더니 이 동네가 유달리 인구 증가율이 높아. 우리는 인구하고 먹고 사는 거, 산업 개발되는 거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사람이 몰려? 개발되는 지역에 몰리는 거지. 개발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다 떠난다니까.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그 시군 전체보다도 20% 이상이 높죠. 역시 여기도 20%란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못할 거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니다. 대상 받고 이제는 절차 봐야지. 절차. 자, 이 절차가 우리 지금 자주 물어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는 심의합니까? 심의합니까? 아, 이거 생각하면 이제 곤란하죠. 심의고시는 어느 쪽에 다 하는 거라니까. 심의하고. 근데 얘는 그냥 심의예요, 의견 심의예요. 우리 공부 의견 심의가 몇 군데 나와? 8군데. 오늘 몇 군데 들었어? 5군데 들었죠. 허가 제한이 몇 개? 허가 제한. 광역계획권. 기반시설 부담구역. 5개 들었어. 앞으로 3개만 들으면 되겠네. 3개만. 그 3개가 어디 나오느냐? 주택법에 나와. 주택법에. 근데 요 의견은 제가 기초과정에서 이리 물어봤잖아요. 우리 동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응. 하는 게 좋다는 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지 편리하게 산다는 거고, 안 하는 게 좋다는 건 하면 돈 내라 한다니까. 건물 지으면. 그럼 기반시설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적게 하는 게 좋다? 많이 하는 게 좋다. 적게 하는 게 좋다. 아까는 또 지정하는 게 좋다 하더만은 또 설치는 또 뭐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구역만 지정하고 뭐 그러면 그게 좋은가 봐. 기반시설은 설치 안 하고 구역만 지정. 제가 왜 물어봤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지정한다고 주민들한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까 주민 의견 있어 없어? 없어. 우리 동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는 게 좋아. 손 들어봐. 또라이지 그게. 아, 지정하면은 건물이 10층이 5층으로 줄어든다니까. 누가 지정하는 걸 좋다 하겠어? 아시겠죠?
우리 동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게 좋아? 손 들어보세요. 투기과일주 지정하는 게 좋아? 이런 거 주민의견 들어 지정한다면은 그게 또 사람이냐고 또 이야기할 뻔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근데 요거는 주민의견 드는 거예요. 의견이 주민의견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주민의견이라는 게. 됐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3번. 특광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돼 있네요. 벌써 했네. 그럼 그 위에 뭐라고 적어줘야 돼? 주민의견, 화살표, 심의, 화살표, 고시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목 옆에 주민의견, 심의, 고시 이렇게 적어주면 자 주민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견에 심의하고 고시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재는 고시한다는 말만 적어놨죠. 자 그래서 대상과 절차 봤어. 4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지. 누가? 우리 교재 또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상식이야. 우리한테 상식이지. 특광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수립해야 돼? 괄호 묶어. 기반시설 설치계획. 설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중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하나 더 있어요. 부담계획하고 설치계획 바꾸면 안 돼. 설치계획이 나와야 돼. 구역이 지정되면 뭐가 필요한지를 꼭 결정해야 되죠.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밑에 또 수립권자 한번 더 적어놨네. 우리한테는 상식이죠. 자, 우리는 밑에 내용 안 봅니다. 넘기세요. 우리 뭐 하나만 보느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 있죠. 요거 하나 보실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동그라미 1년이 되는 날까지 괄호 묶어주세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구역이 지정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의 이름이 뭐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정하겠죠? 국장. 근데 밑에 박스 한번 볼까? 기억 하나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밑줄 최소 10만 이상 시험 칠 때까지 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숫자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아파트 단지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왜 큰 게 좋아요?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편익시설이.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커야죠. 그래야 기반시설이 골고루 필요한 기반시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그만하게 개발된 동네를 보고 그 동네에 뭐 마트가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이 커야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규모가 최소 얼마가 돼야 돼? 10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딱 한 개만 공부합니다. 설치계획은 몇 년에 수립해야 돼? 안 하면 다음날에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2개 공부하실 텐데 1개 더 공부하실 텐데 오늘은 1년 하나 공부하신 거예요. 1년 하나 공부.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 부담할까요? 누가 부담할까요? 얼마를 부담할까요? 언제 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야 될까요? 이 돈을 부가징수한 시장군수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구역에서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자, 먼저 부가대상 건축행위가 나오죠. 어떤 행위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가대상인 건축행위는 밑줄 200제곱미터 초과 괄호 밖에 초과 하는 건축물의 신축 동그라미 증축 동그라미 행위로 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죠. 괄호 묶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자 밑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거기까지 밑줄을 줍니다.
자, 여기 200제곱미터는 연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정축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연면적을 2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구역 안에서 짓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한다 안 한다? 200제곱미터를 신축했습니다. 부담시켜 안 시켜? 안 시키지. 200을 초과할 때만 부담시키는 거야. 200을 초과할 때만. 그러니까 부담 안 시켜. 자, 그런데 이것을 뭐 한다? 정축을 합니다. 정축을 해. 여기 20이 더 정축됐어. 그럼 이 건물에 20을 정축해버렸다. 그러면은 요거는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자, 우리가 왜 고민하고 있어? 200이 초과되잖아. 근데 200이 종지에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 얘 때문에 얘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지금 20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200이 초과한다는 말은 요거 포함한 겁니다. 기존 면적 괄호 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 200 옆에 기존 연면적을 뭐 한다? 포함해서 200이 초과되면 부과 대상이야. 그러면 초과된 요 20제곱미터 여기에 대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야. 예, 기존의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공부하셨잖아. 이걸 전부 철거를 해버리고 해체를 해버리고 더 크게 지으면 신축이죠. 만약에 220이 있었어. 더 크게 지었어. 해체하고 짓는 거야. 그러면 220 본래 있었고 그럼 또 여기 20을 더 짓죠. 그러면 신축이 됐죠. 신축 됐잖아. 그러면 요거 부과대상이다 아니다? 부과대상 맞지? 부과대상 200 초과니까 부과대상 맞는데 문제는 기존의 연면적에는 부과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 안 돼. 그 말이 의미 그거요. 그래서 신축 증축만 대상이에요. 신축 증축만. 개축 재축은 대상이다 아니다? 개축 재축은 연면적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 안 늘어나잖아. 개축 재축은 연면적이 늘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죠. 밑에 그 이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얼마를 부과하느냐를 이제 적어놨어요. 얼마를 부과하느냐를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봅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괄호 문구제요.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 표준시설 비용 밑줄, 용지 비용 밑줄 합했죠. 금액에 이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 밑줄 연면적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괄호 문구세요. 국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그다음 밑줄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알면 또 그거 알면은 이상하지.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 자, 그냥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땅값 필요하죠. 용지 비용. 그 다음에 건축비도 표준 건축비가 있죠. 시설도 표준 시설 비용이라는 게 있어.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 시설 비용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표준 시설 비용하고 땅값, 용지 비용을 뭐 한다고? 합해야지. 이래야 설치비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지. 나는 뭐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거야? 연면적. 자, 그러면 우리는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기반시설을 많이 유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반시설은 연면적이 비례해서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었어. 일단 여기까지.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는 용지 비용도 고려한다. 용지 비용도 설치 비용 고려해야 안 해? 하지. 이거 돼가지고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얘도 고려하고 얘도 고려해야지. 연면적도 고려해야 안 해? 연면적도 고려해야지. 연면적이 비례한다니까. 그런데 여기 이 동네에 시설 설치를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하잖아. 그럼 그들은 특공시장 군수인데 돈 낼까? 지가 설치할까? 지가 설치하지. 국가 지자체는 돈 안 내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 빼고 민간 개발 사업자 부담하는 거 있죠.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하는 거야. 민간 개발 사업자는 20%를 부담해요. 20%를. 아시겠죠? 요걸 곱해가지고 이게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런 용어들만 기억해. 용어들만. 이런 용어들만.
용어들만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돼 있죠. 네 번째 줄에 다만 특광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 묶으세요. 기반시설 부당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밑줄 그 부당계획에 따른다. 부당계획에 따른다. 그러니까 본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얼마를 내는지는 법정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시장 군수가 부당계획을 따로 만든다니까. 따로 만들면 부당계획대로 내라고 이대로 내라고. 부당계획대로 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어봅시다. 돈을 많이 내는 게 좋아? 안 내는 게 좋아? 적게 내는 게 좋아? 많이 내는 게 좋아? 적게 내는 게 좋아? 구역은 지정하고 싶고 많이는 내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얘기지. 소풍은 가고 싶고 돈은 내기 싫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부당계획을 수립했는데 법에서 정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부당계획 수립할 때도 뭐 한다? 주민의견 듣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계획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공부하고 가실 거야. 오른쪽 페이지 부당계획에 관해서 쭉 적어놨네. 적어놨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시고요. 적지 마시고 거기 보니까 4번 있죠. 4번 보세요. 4번 차에서 박스 안에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당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 밑줄 주민의견 지방도시계획 심의 밑줄 심의 동그라미 의견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그리고 고시합니다. 5번 있죠. 5번에 변경가 했으면 두 번째 줄에 뭐 한다? 고시 4번 5번 묶으세요. 그게 부당구역 지정하는 절차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당구역 지정 절차와 동일이라고 적어줍니다. 부당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부당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똑같은 거야. 부당계획하고 설치계획 바꾸면 안 돼요. 부당계획 설치계획 바꾸면 안 돼.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 밑에 참고학습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기반시설 유발 개수해 가지고 밑에 막 숫자 적어놨죠. 그 우리 시험에 그걸 몇 번 물어봤어요. 그 맞추라는 거예요, 틀리라는 거예요. 틀리라는 거지. 이걸 보니까 그 간단한 암기 방법 해가지고 막 적어놨죠. 그러니까 공법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공부하기가. 이런 거 외우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떡할 거요? 어떡하긴, 나는 60점 받으면 되는 사람이다. 이 생각하고 하면 되지. 응? 쉽게 하면 되지, 쉽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몇 프로요? 20%지, 20%. 근데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25%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돼 있죠? 25%. 그 25%는 20%에 25%예요. 20%에 25%라고. 20%에 25%는 얼마요? 25%는 4분의 1이잖아. 그럼 20%에 4분의 1이 얼마요? 20에 4분의 1. 5지. 5%를 가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20%인데 시군에서 이 5% 빼면 얼마야? 15. 더하면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기반시설 설치 납부 의무자가 나오죠. 자, 물어봅니다. 기반시설은 건축물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토지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건축물을 지으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건물을 안 지으면 기반이 필요 없잖아. 그럼 기반시설 납부 의무자는 누구야?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건축주가 내는 거야. 건축주.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내는 거예요. 읽어볼까? 건축행위를 하는 자. 괄호 안에 이 자가 누구요? 건축주잖아. 이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기억 보세요.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위탁했죠. 도급했죠. 위탁한 자 간에 아니면은 위탁 도급 받은 자 간에. 위탁한 자가 아니지. 위탁한 자가 건축주잖아. 건물 건축주가 내야지. 왜 그 공사하는 자가 내냐고.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 한 자가 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했어.
땅 주인이네. 건축 행위를 한 자가 내. 건축 행위를 한 자가 내는 거지. 행위자. 외울 거 없죠? 이것은 뭐요? 건축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위에 기억내연 있죠? 지위를 누군가가 승계했어. 그러면 승계 한 자가 내는 게 맞죠? 승계 한 자가 내는 게 맞잖아. 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니까. 만약에 완료가 되었으면은 돈을 냈겠죠? 이 돈을 언제 내느냐면 우리 건축법은 공사 끝나면은 나중에 뭘 받아? 사용승인 받죠? 사용승인 받으려면 이 돈 내야 돼. 그러면 공사 완료되면 돈을 냈을 거 아니야. 관계없는데 완료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내가 승계했잖아요. 그 승계 한 자 내는 거야. 이거 하나도 없어. 건축행위를 하는 자 건축주가 내는 거지. 2번 납부기한 뭐 이걸 가끔 또 물어보네. 우리는 또 이 숫자 나오면 출제원들이 환장을 합니다. 특광장 운수는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럼 몇 개월인데 부과해야 돼? 2개월. 아니 여기는 특광장 군수만 나온다더만 국가도 나왔네 이러면 안 되고요. 건축허가 등을 하는 자는 국가지자체가 할 거 아니에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관계가 있는 자가 특광장 군수라니까. 2개월 이내 부과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는 자는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돼? 밑줄. 파란 색깔 있네. 언제까지 내야 돼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건 이 돈을 냈다는 얘기잖아.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이제 부가징수를 했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5번 보세요.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얼마 한다? 물납 동그라미.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 물납은 여기밖에 없어요. 설치 비용밖에 없어.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는 물납은 여기밖에 없다. 물납이란 건 현금으로 안 내고 토지로 낸다는 거야. 아시겠죠? 읽어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이게 원칙이죠. 하되 부과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뭘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물납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럼 우리 시험은 물납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 넘기세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갑시다. 양가로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사용입니다. 이제 부가징수 했으면 이걸 관리해야 되겠죠? 1번 읽어봅니다. 특광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밑줄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구역별로 동그라미. 시군별로 하면 안 돼. 구역별로요. 자 무슨 말이냐. 특별회계를 구역별로 만들어내는 얘기는 이 돈은 다른 구역하고 돈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역별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 돈은 다른 구역에서 쓰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만 써야 돼? 그런 얘기죠. 이거 뭐 하려고 돈 걷었어요? 뭐 하려고 이 돈 걷었어?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걷은 거잖아. 그럼 이 돈은 다른 데 쓰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만 써야 돼? 그런 얘기요. 어디에서? 이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괄호 묶으세요.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당이 중요한 거예요. 해당을 만약에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렇게 바꾸면 같은 말이란 거 할까? 또 해당이 안 나오는데 그걸 틀렸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구역에서 쓰라는 거야. 두 번째 괄호 묶으세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요걸 위해 쓰는 거야. 해당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써야 된다. 다만 예외가 나왔네. 다만 동그라미.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 그 대통령이 괄호 안에 있네.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까지 모두 확보했는데 밑줄 잔액이 생겼네. 그러면 해당 구역에서는 돈 쓸 일이 없네. 이제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돈은 다른 데 쓰면 안 되거든. 근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 다 설치했잖아. 용지 확보하고. 그럼 어떡하느냐. 돈이 남았죠. 돈이 남으면 많이 걷었죠. 많이 걷었으면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한 거지. 뭐 많이 걷었는데 세금을 많이 걷은 건데. 근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돌려준다 그러면 안 돼. 잔액이 남았어. 이럴 때는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괄호 묶으세요.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그다음 밑줄 연계된 기반시설입니다.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용조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해당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만 써야 되는데 돈이 남은 거예요. 이러면 다른 데는 쓴다 그러면 안 돼. 또 뭐 임대주택 짓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임대주택 짓는 쓰는 게 아니고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 아시겠죠?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